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 상징구역 조성이 8월 29일부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주엽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가 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담을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오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가 상징구역은 세종동 S1 생활권에 위치하며 규모는 약 21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75%에 달합니다. 이곳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약 25만 제곱미터로 청와대와 맞먹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6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의사당의 2배에 이릅니다. 세종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이번 대통령 임기안, 즉 2030년까지 건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22만 제곱미터는 시민광장, 문화교육, 휴식시설이 배치된 공공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히 세종집무실은 국가상징구역 북쪽에 배치돼 안보와 보안을 고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남쪽에 들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 공모는 국회가 직접 주관해 후속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히 설계안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실 완전 이전과 국회 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강주엽 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공간이자 워싱턴 DC 내셔널몰과 같은 세계적 명소로 발전할 것이라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가상징구역은 국민통합과 소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공모는 9월 2일 공식 공고 후 11월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당선작을 확정합니다. 세종의 국가상징구역은 행정, 입법의 최고 기능이 모이는 동시에 시민이 함께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상징적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산 제품에 최대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도 경제가 심각한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최대 섬유 의류 수출국인 인도 업계는 신규 발주가 사실상 멈추며 완전한 올스톱 상태라며 위기감을 호소했습니다. 인도의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865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3분의 2가 이번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델리의 민간연구소 GTRI는 섬유와 보석 등 주요 업종 수출이 70% 줄어들고 전체 대미 수출도 43%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 GDP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자리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인도 실업률은 6월 기준 5.6%, 도시 지역은 7.1%였는데 수출 급감이 이어지면서 수백만 명의 고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28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지원 패키지를 내놓고 일본, 중국 등 대체 교역 파트너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1% 미만이던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현재 40%까지 높아졌습니다. 인도는 루블 루피 경제를 도입하며 달러를 회피하고 있고 덕분에 지금까지 약 170억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대미 수출 손실액은 연간 370억 달러로 예상돼 손익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참모인 피터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가로 들어오며 사실상 러시아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모디 총리의 전쟁이 돼버렸다며 인도의 관세와 태도로 미국 노동자, 소비자, 납세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답게 행동하라며 인도를 압박했습니다. 인도 업계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 경쟁국 대비 30% 이상 비용 열세에 몰려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전쟁이 인도의 산업 고용 구조에 장기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 단기간 내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가 미국 관세 압박과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쉽지 않은 줄타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연구진이 모바일 관리 제품과 열을 이용한 스타일링 기기 조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퍼듀대학교 토목건설공학부 누스라트정 조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논문에서 헤어 제품을 바른 뒤 고데기나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대기 중에 100억 개가 넘는 나노 입자가 방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은 대학 캠퍼스 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이 헤어크림, 세럼, 로션,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한 뒤 고온의 열 스타일링 기기를 10분에서 20분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모발 제품 속 휘발성 화학 물질이 섭씨 150도 이상의 열에 의해 증발하면서 초미세 오염물질이 나노 입자 형태로 대량 방출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수치가 자동차로 가득한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을 때의 오염 수준과 맞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나노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침투한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입자가 단순한 호흡기 자극을 넘어 폐염증, 신경계 손상,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헤어 제품에 포함된 데카메틸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성분이 확인됐는데 유럽 화학물질청은 이를 잔존성과 생물 축적성이 매우 큰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호흡기, 간,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대부분 머리 손질은 얼굴과 가까운 위치에서 그것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욕실에서 이루어진다며 실제 흡입량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열기기를 사용할 때 모발 관리 제품을 병행하지 않는 것이며 불가피하다면 제품 사용량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위해 무심코 사용하는 헤어 제품과 고데기의 조합이 사실상 실내 초미세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번 연구는 일상적인 뷰티 습관이 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도서관 사서들과 함께 진행한 대규모 인공지능 검색 성능 평가에서 구글의 AI 모드가 가장 정확한 답변을 내놓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는 2위를 기록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전작 GPT-4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례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7, 8월 무료 기본 버전으로 제공되는 9개 AI 검색 도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30개의 까다로운 질문을 제시한 뒤 나온 900건의 답변을 공공 대학 도서관 사서들이 직접 검증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질문은 퀴즈, 전문 소스 필요 질문, 최신 사건, 편향성, 이미지 인식 등 AI의 고질적 취향 영역을 겨냥해 구성됐습니다. 종합순위에서 구글 AI 모드가 60.2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챗 GPT-5는 55.1점으로 2위, 퍼플렉시티가 51.3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록은 40.1점으로 8위, 메타 AI는 33.7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퀴즈 문제에서는 구글 AI 모드가 독보적 성능을 보였지만 그록은 최하위였습니다. 전문 소스가 필요한 질문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코파일럿이 가장 정확했고 퍼플렉시티는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최신 사건 대응에서도 구글 AI 모드가 가장 앞섰지만 메타 AI는 제대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편향성 대응에서는 GPT-4 터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GPT-5는 전반적 성능은 향상됐지만 편향 대응과 출처 명시에는 전작에 비해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지 인식은 퍼플렉시티가 우세했고 메타 AI는 다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버튼 개수 같은 단순 질문조차 정확히 답한 것은 구글, 빙,
퍼플렉시티 등 3개 AI뿐이었습니다. 나머지 AI들은 자신있게 틀린 답을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반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AI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사서처럼 출처를 확인하고 최신성을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서들은 테스트 질문의 64%는 기존 구글 검색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AI는 복잡한 질문에는 유용하지만 단순 검색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노이즈를 만들 수 있다며 AI가 전통적 구글 검색을 대체하기까지는 아직 유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